안녕하세요. 빠바라복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1주택제에 대한 이 정책적 규제에 또 시그널이 오늘 올라왔습니다.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위한,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기존에 홀드하고 있던 주택을 다 처분을 하고 시세 차익, 그러니까 단기적 시세 차익이 가장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서 어찌 보면 이것도 투기적인 어떤 요소가 강하죠. 그래서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겁니다. 라고 이 경고의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그만큼 풍선 효과, 그리고 투기판적인 요소 확실하게 분위기 띄울 수 있는 이 똘똘한 한 채 열풍은 결국에 가서는 기승전, 집값을 들어 올릴 수 있는 또 변동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기사에서는 집도 안 보고 계약하는 다주택자들, 1주택 갈아타기 꿈틀, 이런 기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가서는 가장 이 가치가 높은 아파트를 찝어가지고 그곳으로 공격적으로 진입하겠다라는 이 궤적도 이제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그동안 한국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이런 어떤 갈아타기와 그리고 가장 이 노른자 입지에 위치한 아파트에 대한 쇄도적인 공격적 매수가 결국 전체 집값을 들어올리는 가장 안 좋은 어떤 이 가격 왜곡 현상을 일으킨 이 장본인 아니었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도 요것도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1주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위한 이제 앞으로의 계획도 상당 부분 높은 허들에 막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갈아타기 이슈화 될 수밖에 없는 건 투기성 수요는 줄었지만 예상치 못한 이제 풍선 효과가 발생을 하면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그리고 마용성으로 일컬어지는 한강벨트 라인, 이쪽에 정말 엄청나게 불기둥이 됐던 집값 자체를 차단하겠다라는 선제적인 또 지표일 수도 있습니다. 1주택자들이 이걸 또 이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지고 공격적인 갈아타기 그동안 엄청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집값 띄우고 어떻게 하든 우회적으로 대출 끌어와가지고 높은 시세 차익 거두기 위한 이런 어떤 액션들도 이제 앞으로 완전히 근절시키겠다. 이런 어떤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1주택자는 어찌 보면 무주택자와 함께 묶여가지고 전세 대출 좀 자유로웠죠. 그리고 청약 이 대상도 포함됐었습니다. 청약하는 데 있어서 또 새로운 신축으로 들어가는 또 기회도 열어줬기 때문에 상당히 좀 쏠쏠한 어떤 입장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양반들이 이제 결국에서는 노른자 땅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들, 결국에서는 이 투기적 요소를 조금 건드려 가지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그 틈새를 살짝 타면서 엄청난 시세 차익도 많이 누리게 됐었고요. 이런 어떤 부작용들이 결국에 가서는 서울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린 그런 어떤 결과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 내 모든 비실수요 매수 행위 전반을 이제 제어하겠다. 그리고 1주택자도 무주택자와 함께 엮여 있었던 부분을 이제 풀어버리겠다. 1주택자도 어찌 보면 이제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유주택자이기 때문에 이 다주택자에 준하는 어떤 규제 충분히 받을 가능성 높다는 얘기고요. 한 채면 괜찮다. 그것도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곳으로 내가 진격해가지고 딱 깃발 꽂으면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기존 인식은 이제 2026년 이후에는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앞으로 1주택자에 대한 이 대통령의 언급처럼 주거용 아니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거, 그거 안 하는 거 이익일 겁니다. 라고 나오는 것도 정책적 수단이 쫙 버티고 있습니다. 일단 1주택자에 대해서 고가주택 갈아타기 억제하기 위해서 대출 비율을 강화할 수 있고요. 단기 시세 차익 방지하기 위해서 전매 제한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기간 안에 못 팔게 하는 거죠. 실거주 중심 과세 구조 확립해서 보유세를 엄청나게 때릴 가능성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취득세 부분입니다. 환승하는데, 그러니까 새 아파트나 기존에 또 부가가치가 높은 아파트로 갈아타는 데 있어서
취득세를 중과해버리면 이거 투기성 갈아타기는 원천적으로 차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촘촘하게 그물망을 펴가지고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일례로 취득세율을 보시면요. 1주택자는 9억 원 초과하면 3.0%입니다.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취득세율은 3주택 이상자가 12%예요. 어마무시하죠. 무려 4배에 이릅니다. 자, 여기에 준하는, 그러니까 1주택자도 이제 취득세를 낼 때 3주택 이상자의 12% 취득세를 때려버리면 완전히 꼼짝맙니다.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게 불가능해진다는 얘기죠. 이제 똘똘한 한 채도 이제 예외 영역이 아니다라는, 소유보다는 거주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전반이 완전한 어떤 분위기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부동산 이 시장의 가격 분수령은 급격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대출 DSR 적용 1주택자가 지금 받는 것으로 그치고 있죠. 이자 상환분을 DSR에 지금 반영하는 거. 그리고 또 1주택자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 받는 경우에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을 DSR에 적용한다는 얘기.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도 1주택 최대 1억 원 한도는 줄긴 했습니다. 전세대출 대출 보증비율 80%로 강화했고, 이런 어떤 좀 소소한 규제가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취득세를 12% 때리게 되면 이제 똘똘하는 채로 원천적으로 이제 못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주택자가 최근에 지금 받고 있는 이 전세대출 한도 2억 원으로 일원화된 거 이제 전면적으로 차단이 될 가능성 높고요. 그리고 규제지역 LTV 상한 50%, 40%지 원천적으로 안 되는 거죠. 대출이 완전히 이제 막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충분한 이 준비된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로 공격적으로 갈아타기는 굉장히 어려워졌다. 지금 참모진들도 다주택 장관들 뭐 4채 중에 2채 내놓을 정도로 상당히 좀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공연불에 그칠 얘기가 절대로 아니다. 확실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튀어나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거래량 보시면 서울이 56건에 그치고 있죠. 그만큼 1월에 비해서 2월도 거래량이 급격하게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건 첫 번째는 그동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두 번째는 호가세가 죽어도 내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세 번째가 매수세는 그래도 버틴다. 집값이 확실하게 정상화될 때까지는 우리가 버틸 요량이 있다라는 이 공격적인 관망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네 번째로는 자금이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자체가 굉장히 말라 있죠. 실질적으로 강남구 지금 2월 거래 12억 평균 거래가입니다. 45억까지 지금 올라갔었던 최고 거래가에 비해서 지금 12억까지 내려갔다는 거. 거의 이거 지금 30억 가까이 빠진 거 아닙니까? 최고가 거래 비교하자면. 당연히 지금 매물은 쌓이고 있고 거래가 안 되니까 이렇게 지금 평균 거래 금액도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고, 서초구 역시도 21억입니다. 최고가가 30억이었어요. 마이너스 9억 정도의 갭이 뜨고 있습니다. 자, 매물도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조금씩 매물이 늘어나고 있죠. 서초구도 역시 지금 14억 평균 거래 금액, 가장 많이 올라쳤을 때는 뭐 20억 가까이 됐었는데 여기도 뭐 한 6억 정도 갭이 뜨고 있고, 가장 지금 강남구가 30억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정말 뭐 경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변동성의 양상, 특별히 아파트 가격의 분수령을 이룰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송파구 매물도 지금 3,997건에서 4,068건, 계속적으로 지금 매물이 폭증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세청장도 지금 다주택자들이 이렇게 버티기에 일관하다 보면 결국 10억 벌어도 버는 게 아니다. 최대 7억 가까운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지금 뭐 공식적인 워딩까지 던지고 도표로까지 좀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현명한 선택을 하라는 얘기죠. 3주택 이상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되고요.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가서는 3주택 이상 되면 아무리 시세 차익을 많이 거둬도 세금으로 나가는 돈들이 뭐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국세청장도 지금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 이제 2배에서 더 늘어나면 3배까지 이룰 수 있는 이 시뮬레이션 굉장히 심각한 그런 어떤 사안으로 봐야 하는데, 이것도 뭐 그냥 꾹 버티고 홀드하고 있으면 지나가겠거니 하고 생각한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좀 눈치가 빠른 다주택자들은 지금 급하다, 1억 2천 내려서라도 팔아줘요, 버티기 포기하는 강남 다주택자들이 지금 동요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압구정현대가 지금 매물 한 달 새 60%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다주택 막차 매물 지금 쏟아지고 있죠. 5월 9일까지는 일단은 집을 빨리 내놔서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도장을,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지만 이후에 양도 차익 부분에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신현대 9차, 11차, 12차가 331건으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매물 나와봤자 7, 80건에 그쳤거든요. 엄청나죠. 그리고 현대 1, 2차 123건, 예, 본물 터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 6, 7차 167건, 그리고 현대 8차 74건, 거의 800채에서 1000채에 가까운 매물들이 압구정 현대, 얼마나 집값 부분이 상당히 뭐 고공행진하던 그런 어떤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의 1000채가 한꺼번에 이렇게 와르르 쏟아지듯이 터져 나온다는 그 얘기는 앞으로 투매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 가격을 던지면서 나오는 집주인들이 상당 부분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신다면 이제 강남 부분에서 요지부동, 강남 철옹성이라는 얘기도 이제 사라지게 된다. 결국 1, 2억 낮추다 보면 이게 3, 4억 되고요. 경쟁적으로 5, 6억 됩니다. 출혈 경쟁이 일어나게 되죠. 살 사람 없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기간은 다가오고 초조해진 집주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매물을 던지게 되고, 요거는 비강남권까지 그 분위기가 확산이 될 겁니다. 일단은 다주택자들이 강남만 아니라 노도강, 금강구에도 집을 쏠쏠하게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되면 정말 파격적인 가격 단가로 낮추지 않고서는 빨리 집이 안 나가니까. 중심부에서부터 압구정 반포에서 나오는 2124건, 1387건, 점점 올라가는 이 매물 증가율은 계속적인 자극을 하게 될 거고, 거래 건수는 딸랑 강남구가 3건, 서초구가 84건, 송파구가 212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래량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매물들이 빨리빨리 소화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도세 중과 벼랑 끝에 몰리게 되면 투매 현상,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자기 아파트 가격을 디스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생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이런 분위기에 발맞춰서 지금 비강남권이라고 불리는 노도강도 한 달 거래 하락, 이 농축도를 보면 3억 6천, 3억 2천, 3억 정도. 그러니까 3억 이상 다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강남 쪽의 매물 출회 현상이 가격 하락과 동반해서 찾아오면 비강남권 역시도 현실적인 거래가들이 이렇게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도봉구도 3억 1천만 원, 3억 1천만 원, 3억, 2억 9천. 28%에서 48%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죠. 이렇게 비강남권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라는 카드는 전체 집값의 이 기준선을 허무를 수 있는, 굉장히 집값의 분수령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도 지금 뭐 2억 4천, 2억 4천, 2억 3천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의 아파트의 풍향계라 불리는 헬리오시티도 1월 10일 거래가 4억이 하락했습니다. 폭락이죠. 1월 2일, 1월 10일 상간의 거래입니다. 한 일주일 상간의 거래가 이 정도 나왔으면 이 서울 아파트의 풍향계 헬리오시티도 지금 굉장히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 그동안 헬리오시티 얼마나 많이 집값이 올랐습니까? 30억까지 뚫어버렸는데 27억까지 내려왔다는 거고, 헬리오시티는 한 20억 밑으로 내려가도 충분합니다. 남아 돌죠. 20억이 뭡니까? 서울 아파트는 한 10억에서 그 밑으로 더 내려가도 충분합니다. 이런 집값 정상화가 점점 파장을 넓히면서
확산이 되고 있다. 헬리오시티 1월 9일 2억 3천, 7%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그널적인 이 헬리오시티 같은 아파트, 상징적인 아파트들이 계속적인 어떤 하락세를 보여준다면 확실하게 서울 전체적인 강남을 포함해서 비강남권까지 집값의 하락 압력을 확실히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반포동 같은 경우도 뭐 최상급지 아닙니까? 레미안 퍼스티지가 지금 8억 3천 하락했습니다. 1월달 거래가 50억대에서 이제 40억대로 10억 정도 가까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 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아파트인데 3억 8천. 이렇게 지금 12월 19일에 비해서 1월 17일 거래가가 더 이 폭이 확 넓어졌죠. 더 5억이 플러스가 돼서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이 집값의 이 변동 추이가 굉장한 어떤 분수령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겠고요. 반포동 DH 반포 클래스 역시도 3억 5천, 반포자이 3억 4천. 이렇게 최상급지도 지금 눈치 보면서 슬슬 최고가의 어떤 이 기준선을 밑으로 잡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2월과 3월에 앞으로의 아파트 가격 추이는 굉장한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통령의 이 굉장한 어떤 부동산 개혁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 그 자신감은 결국에 가서는 지금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대성공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만큼 그 자신감을 동반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도 확실하게 잡을 거라는 이 마스터 플랜 자체가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은 매일매일 SNS 글을 통해서 부동산 현안에 대해서 뜨거운 감자 워딩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 모든 정책들이 이 집값 정상화라는 현실화된 어떤 지표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더 높다라고 평가를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무주택자 입장이라면 좀 잘 관망하시면서요. 2월, 3월에 5월까지의 양도세 중과 유예를 통해서 다주택자들이 추리하는 그 매물들 좀 잘 살펴보면서 구축 위주로 아마 출렁이는 어떤 가격 변화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연일 계속되는 이 부동산 개혁 워딩들, 특별히 1주택자가 이제 오늘 중심이 되고 있는데, 1주택자 굉장한 어떤 다주택자에 준하는 규제를 받을 가능성 높습니다. 연속적인 어떤 똘똘한 한 채로 기울어지는 풍선 효과가 계속이 된다면 결국 취득세의 12%까지 다주택자와 동일한 그런 어떤 기준에서 이 규제를 맞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지금 투기적 수요를 원천적으로 이제 차단하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당한 어떤 지형도의 변화를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할 그런 중요한 변화의 그런 이 선상에 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